오늘 시간에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지금 우리는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생물이라고 하면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된다. 뭐 지금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바이러스가 튀어나왔단 말이야. 바이러스가 갑자기 왜 튀어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물의 특성을 배우고 있는데 뜬금없이 바이러스를 배운다. 바이러스가 생물일까? 아니면 생물이 아닐까? 뭐 이런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생물의 특성을 배우고 있다가 바이러스가 나온 거를 보면.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바이러스가 생물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자, 그럼 바이러스란 무엇인가?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크기가 세균보다 작아요. 세균보다 크기가 작아서 세균 여과기를 통과한다 뭐 이런 말을 표현을 하는데, 세균 여과기는 뭐냐면 세균 여과기? 세균 여과기는 쉽게 말해서 세균 거름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균 여과기가 있다고 하면 이 바닥에 작은 이렇게 구멍들이 뚫려 있을 거고, 여기다가 세균을 붓는다. 그럼 어떻게 돼? 세균들이 이 구멍을 통과하지 못하고 여기 세균들이 다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세균 여과기라고 하는데, 세균 여과기는 세균이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거니까 바이러스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어떻게 된다? 세균보다 바이러스가 크기가 작기 때문에 바이러스들은 여기를 그대로 이렇게 통과한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떨어진다. 여과기를 통과해서.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 세균 여과기를 통과한다라는 의미는. 그래서 크기가 너무 작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과학 시간에 사용하는 광학 현미경으로는 볼 수가 없고, 엄청나게 고가의 장비인 전자 현미경을 이용해서 관찰할 수 있다. 지금 요런 사진들 다 전자 현미경으로 찍은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나와 있는 게 뭐 바이러스의 특성인데, 바이러스는 세포예요, 아니에요? 그죠? 세포 구조가 아니에요. 그다음 유전 물질인 핵산이 단백질에 쌓여 있고요. 생명체 밖에서는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생명현상의 특성 배울 때 생물은 다 뭐로 이루어져 있다? 그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배웠죠. 모름지기 생물이라고 하면 세포로 구성돼야 된다. 근데 바이러스는 어떻다? 세포가 아니다 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거 바이러스가 생물이 아니야. 그치? 이거는 이제 약간 비생물적인 특성인 거죠. 이것만 보면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닌 거야. 세포로 안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바이러스의 구조가 어떤가를 살펴보면, 바이러스는 되게 단순한 구조인데, 이러한 껍데기, 이 껍데기의 성분은 단백질로 이루어진 거예요. 단백질 껍데기에 안에 뭐 DNA나 RNA 같은 핵산만 담겨 있는 구조예요. 딱 두 개로만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니고 단백질에 핵산이 들어있는 딱 이 두 가지 물질로만 된 애예요. 세포는 어때? 세포는 일단 이런 막이 있는데, 이걸 뭐라 불러? 세포막이라고 부르지. 세포막의 구성 성분은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들이 박혀 있어요.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 다음에 동물세포라고 하면 이 안에 뭐가 있어? 이렇게 핵이 있지, 핵. 핵이 있을 거고, 이 핵 안에 뭐가 있어? 그렇지, 핵산이 있어. DNA나 RNA 같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이 바깥에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뭐 소포체도 있고, 골지체도 있고, 리보솜도 있고, 너무나 많은 물질들이 이 안에 있는 거잖아, 세포는. 세포라고 하면.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세포야, 아니야? 이것과 이거가 같아, 달라? 다른 거지. 엄청나게 다른 거야. 얘는 너무 많이 부족해. 2% 부족한 게 아니고 한 98% 부족한 애야, 얘는. 바이러스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단백질 껍데기가 핵산을 싸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 자연 상태에서 보면 그냥 이 단백질이 찌그러져 있는 그냥 이런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한다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그냥 단백질 쓰레기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유전물질인 핵산이 단백질에 쌓여 있고 생명체 밖에서는 단백질 결정체 형태로 존재한다. 세포 구조가 아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껍데기, 아까 여기서 설명했던 이 단백질 껍데기가 형태가 다양한 거지, 다양. 이 단백질 형태 껍데기 형태가 다양해서 이 바이러스 종류마다 이렇게 모양이 다른 거예요. 껍데기가 달라. 이 겉에 싸고 있는 이 단백질 껍데기들이 달라서. 오, 다 날아가는 줄 알았네. 이 단백질 껍데기들이 달라서 시급했네. 근데 안에 똑같이 핵산이 들어있는 거는 확인이 되죠? 이 안에도 요게 이제 핵산이 핵산. 여기도 이거 좀 이 안에 감겨있는 거 이런 거 핵산이고 여기 이런 거 핵산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도 또 이렇게 핵산이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 껍데기 형태에 따라서 바이러스마다 모양은 각양각색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바이러스는 약간 특이한 게 일단 바이러스가 어떻게 세균에 침투하는지를 공부해 보면 지금 이 바이러스가 여기 나와 있죠. 박테리오파지라는 애는 세균에 감염하는 바이러스야. 그래서 여기 대장균에 감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똑 붙으면 자기의 유전물질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지. 지금 여기 유전물질 보이죠? 이 유전물질을 숙주 내로 집어넣어. 이걸 집어넣어서 복제를 합니다. 지 유전물질을 안에서. 그냥 원래 있던 애들은 분해해버려. 나쁜 애지, 그니까. 바이러스 감염되면. 원래 집주인을 밀어내고 지가 이 집을 차지하는 거야. 그래서 지 몸뚱아리도 막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결국 집을 파괴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바이러스에 증식하는 방법인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생물로 보기도 어렵고 생물이 아닌 애로 보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생물이야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답할 수가 없는 거지. 얘는 야야 가만히 있어. 얘는 생물도 아니고 비생물도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중간형이라고 불러요. 생물과 비생물의 중간형이다.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생물이다 아니다. 둘 다 생물도 아니고 비생물도 아닌 거야. 바이러스는 생물이다. 맞아 틀려? 틀려. 바이러스는 그럼 비생물이다. 맞아 틀려? 틀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가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요거. 이 세 번째 특성. 바이러스는 아까 말했다시피 껍데기에 핵산만 이렇게 들어있는 거거든. 되게 단순한 구조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없냐면 효소가 없어요, 효소. 효소가 뭐예요? 우리 물질대사 하면서 배웠지? 물질대사를 촉매하는 물질이었잖아. 그러니까 효소가 없으면 뭘 못한다는 거야? 물질대사를 못한다는 소리야. 생명체는 물질대사를 통해 에너지를 얻고 생활할 수 있는 건데 효소가 없기 때문에 물질대사를 할 수가 없어. 그럼 자기 혼자 살 수 있다는 말이 없다는 소리야? 없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 바이러스라는 애는 효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물질대사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자기 혼자는 살 수 없는 애야, 얘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얘 입장에서는? 숙주가 필요한 거야, 숙주. 자기 혼자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남의 몸에 들어가서 사는 거야. 이 숙주세포는 세포라고 적어져 있으니까 뭐가 있을까? 이제 효소가 얘는 있단 말이야. 바이러스가 지금 이 숙주세포로 들어가서 숙주 안에 있는 이 효소들을 이용하는 거지. 이 효소를 이용해서 어쩌는 거야? 자신의 유전물질을 복사하는 거야.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얘 쉽게 설명하면 바이러스는 밥솥이 없어. 전기밥솥이 없어. 바이러스 집에는. 그럼 밥을 못 해 먹었겠지? 그래서 얘는 지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밥을 해 먹기 위해서 이 숙주세포 집에 침투하는 거야. 얘 집에 들어가서 어쩌는 거야? 얘 집에 있는 전기밥솥을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얘 집에 있는 전기밥솥을 이용해서 밥을 해 먹는 거야. 어이없는 상황이지. 자기 집에 밥솥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서 밥솥에다 밥을 해 먹어. 그래놓고 진짜 집주인은 내쫓아. 그 집을 아예 폭파시켜버려. 무슨 상황인지 알겠지? 정리를 해보면 바이러스는 단백질과 핵산 딱 두 개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뭐가 없다? 효소가 없다. 효소가 없으면 뭘 못한다? 혼자서는 물질대사를 못한다. 물질대사뿐만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얘는 증식도 할 수 없어. 자신의 자손을 만들 수 없다라는 소리야.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 혼자는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숙주세포에 침투한다. 숙주세포에 침투해서 어떻게 한다? 숙주세포의 효소를 이용한다. 숙주세포 효소 이용해서 뭐 하는 거야? 그치, 물질대사와 증식을 하는 거지. 예로 준 거는 이거 밥솥이었지, 밥솥. 전기밥솥. 바이러스는 지 집에 전기밥솥이 없다. 이거 혼자서는 밥을 못 해 먹는다. 밥을 못 해 먹으니까 숙주세포에 침투한다. 그래서 숙주세포 안에 있는 밥솥을 이용해서 밥을 만들어 먹는다. 이런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에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고, 자기가 가진 효소가 없다. 이 효소가 없다는 특성에서
얘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게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바이러스는 생물도 아니고 비생물도 아니기 때문에 이 밑에 나오는 생물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고 비생물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생물적인 특성부터 살펴보면 유전 물질은 뭘 가지는 거예요? 그렇지, 핵산을 갖는 거예요. RNA가 됐든 DNA가 됐든 핵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유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숙주 안에서 물질 대사와 증식과 뭐 유전 현상도 나타나고 돌연변이도 나타나고 적응과 진화 같은 생명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생물의 특성 생각해 보면 물질 대사, 생물이라 하면 물질 대사가 가능해야 되고 증식은 뭐 생식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증식도 가능해야 되고 유전, 생식, 유전과 생식 배웠고 적응과 진화 이거 다 배웠던 거지. 돌연변이 때문에 적응과 진화가 나타난다 뭐 이렇게도 배웠었잖아. 그러니까 생물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긴 가지고 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뭐야? 그치, 이 생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긴 가지고 있지만 어디서만? 이제 숙주 안에서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물질 대사가 가능하다. 바이러스는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만 표현하면 맞아요, 틀려요? 이건 약간 애매한 거지. 바이러스는 지 혼자는 물질 대사를 못 하는데 숙주 안에서는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고 표현해야 되는지 할 수 없다고 표현해야 되는지가 애매하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생물도 아니고 비생물도 아니다고. 그래서 중간형이라고 부른다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 다음 얘가 비생물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는데 비생물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핵산을 싸고 있는 단백질 결정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비세포 수준인 거야. 세포 구조가 아닌 거야. 지금 이 1번과 2번은 세포 구조가 아니라는 말로 정리가 되겠는 말이죠. 지금 핵산을 그냥 단백질 껍데기가 싸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는 세포가 아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말로 뭐라 그랬어? 그치, 요거 3번. 효소가 없다. 그래서 숙주 밖에서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라고 했어요, 지금. 효소가 없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다음 또 그 아래로 연결되는 내용인데 숙주 밖에서는 유전 현상과 증식 같은 생물적 특성을 나타낼 수 없다. 지금 이 3, 4번도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말이지. 결국은 얘가 효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효소가 없어서 혼자서는 물질 대사할 수 없고 유전 현상 나타낼 수 없고 증식도 할 수 없고 혼자서는 못한다. 하지만 숙주 안으로 들어가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지 못한다고 해야 되는지 애매하다. 그래서 얘는 생물도 아니고 비생물도 아니다. 중간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바이러스의 특성을 생각해 봤을 때 바이러스가 너무나도 단순하잖아. 지금 이렇게 단백질 껍데기에 핵산이 들어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이러스가 구조가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얘가 최초의 생명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그런 생각할 수 있겠지, 당연히. 근데 얘가 지구 최초의 생명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바이러스는 혼자서는 살 수 없다.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숙주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최초의 생명체가 될 수가 없는 거지. 바이러스 이전에 어떤 생명체가 있어야 바이러스가 얘를 숙주 삼아서 살 수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숙주 세포가 있어야만 증식할 수 있으므로 지구 최초의 생명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세균 내 침투, 증식, 세포 변형, 파괴 뭐 이거 정리를 해보면 자신의 유전 물질만 집어넣어요. 지금 여기 단백질 껍데기는 이 밖에 그대로 있지. 근데 안에 있던 유전 물질만 이렇게 집어넣고 있죠. 껍데기 남아있고 유전 물질만. 유전 물질을 세포 안으로 주입하고 세포 안에서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을 어떻게 한다? 복제한다. 여기 복제하고 있잖아. 하나 집어넣었는데 4개나 만들어놨잖아. 단백질도 합성하고 그다음 이렇게 막 자기 자손 바이러스를 조립해가지고 숙주 집을 파괴하면서 뛰쳐나온다. 이게 증식하는 과정이에요. 아릿? 그 다음은 바이러스의 종류인데 이것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바이러스 종류 생각보다 복잡하거든요. 뭐 되게 어려운 용어들이 나와 있잖아. 이런 것들은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간단히만 설명해주면 단백질 껍데기에다가 핵산을 둘러싸고 있는 거라 이 핵산을 껍데기가 싸고 있는 구조라고 했죠. 이 핵산의 종류가 DNA냐 RNA냐에 따라서 DNA 바이러스도 있고 RNA 바이러스도 있다. 뭐 이런 의미예요. 오케이? 지금 코로나는 RNA 바이러스지. 안에 핵산이 RNA 형태로 있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내용도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바이러스 질환 치료 방법. 이거 뭐 조류 인플루엔자 뭐로 해? 타미플루? 이런 것도 몰라도 되겠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 방어작용하면서 조금 그 부분에서 배워야 조금 더 맞을 것 같아. 이것도 살짝만 설명해주면 바이러스는 뭐가 필요하다? 숙주가 필요하다. 숙주가 될 수 있는 세포들, 동물성 세포, 동물 세포를 숙주 삼으면 동물성 바이러스, 식물 세포 하면 식물성 바이러스, 세균에 감염되면 세균성 바이러스 뭐 이렇게 부른다는 말이에요. 요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어느 정도 공부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일단 알려면 생물의 분류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자, 생물의 분류. 생물은 크게 2개로 분류가 됩니다. 원핵 생물과 진핵 생물. 원핵은 뭐야? 핵이 없는 생물. 진핵은 뭐야? 핵이 있는 생물. 핵이 없는 게 좋을까? 있는 게 좋을까? 그치? 어떻게 보면 있는 게 좀 더 발달한 생물이라는 의미지. 그치?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진핵생물이야. 이 진핵생물이 동물, 식물, 균류, 뭐 원생생물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얘들이 좀 더 발달한 애들이다. 얘의 대표적인 얘는 뭐야? 세균 있는 거지. 대장균 이런 애들. 그래서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이 있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바이러스라는 애지. 바이러스는 이 생물에 포함돼 안 포함돼? 안 포함된다고. 생물이 아니야. 그렇다고 비생물도 아니야. 얘는 뭐야? 중간형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집신벌레, 세균, 바이러스, 프리온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말, 프리온. 프리온은 광우병 알죠, 여러분? 광우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그냥 단백질이야. 광우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얘는 생물이야, 아니야? 그치, 얘는 무조건 비생물이지. 뭔지 알겠어?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저 4개를 짚어보면 집신벌레,
세균, 바이러스, 프리온. 왜 이 네 개를 제시해 놨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이 집신벌레는 진핵생물이야. 이 세균은 원핵생물이고, 바이러스는 중간형이야. 생물도 아니고 비생물도 아닌. 근데 프리온은 비생물인 거지. 이런 단계가 있는 거야, 단계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점점 좀 발달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좀 더 고차원적인 단계로 나열을 해본다고 하면.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지금 제시해 놓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는. 오케이? 그래서 진핵생물과 원핵생물의 대표적인 차이는 이 핵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고, 핵 이외에도 막을 가진 세포 소기관이 있냐 없냐 뭐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학습지에서 바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신벌레는 아까 말했다시피 뭐다? 진핵생물이다. 세균은 뭐다? 원핵생물이다. 바이러스는 뭐다? 중간형이다. 프리온은 뭐다? 비생물이다. 얘는 그냥 단백질이다. 단백질.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구분들을 다 해볼게요. 얘들은 일단 생물은 생물이잖아. 진핵생물이든 원핵생물이든 생물이지. 생물은 다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세포. 그러니까 세포막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겠지, 얘들은. 자, 근데 바이러스는 세포막 있어요 없어요? 바이러스는 아까 말했다시피 단백질 껍데기에 핵산만 있어요. 단백질 껍데기에 핵산만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세포막은 없는 거지. 그럼 얘는 애초에 비생물이니까 세포라고 부를 수조차 없겠고. 세포로 이루어진 애들은 세포 분열을 당연히 할 거고, 얘는 애초에 세포가 아니니까 세포 분열을 못 할 거고, 얘도 비생물이니까 세포 분열 못 하겠죠. 그 다음 핵막. 핵막은 핵이라고 생각해보면 돼요. 집신벌레는 진핵 생물이기 때문에 핵이 있을 거고, 원핵은 핵이 없겠죠. 바이러스도 핵이 없고 비생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를 생각해보면, 아까 설명했던 이 단계를 생각해보면 얘한테 핵이 없으면 얘들한테 당연히 없는 거야. 얘가 제일 발달한 애니까 이 세 마리 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지,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집신벌레만 핵이 있고 나머지 애들은 다 없는 거야. 세포 내 소기관도 진핵생물은 있지만 원핵생물부터는 없는 거야. 핵사는 DNA, 뭐 RNA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 생물들은 다 뭐가 있어? DNA, RNA 당연히 있어요. 바이러스, 핵산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핵산 가지고 있지. 얘가 가지고 있는 거 딱 두 개밖에 없어. 단백질과 핵산. 그럼 핵산이 있다고 해줘야지. 이것까지 없다고 해주면 바이러스가 되게 서운할 거 아니야. 그치? 안 그래도 가진 게 없는데 핵산이라도 있어야지. 근데 프리온은 어때? 얘는 뭐라고? 그치? 그냥 단백질이야. 얘는 단백질 그 자체. 핵산 있어 없어? 없어. 얘는. 바이러스는 두 개를 가지고 있다면 얘는 딱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야. 뭐만 가지고 있는 거야? 단백질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얘가 단백질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얘보다 발달한 이 위에 세 단계 애들은 다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 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 다음 해면상 뇌조직은 뭐냐면, 해면이 스펀지거든? 이 뇌 조직이 스펀지화 된다라는 거야. 스펀지처럼 구멍이 송송송 뚫리는 거. 이런 게 이제 광우병, 뭐 양한테 스크래피, 인간의 뭐 크로이츠펠트 약구병, 뭐 이런 거. 광우병을 유발하냐? 라는 게 마지막 구분이고, 광우병 유발하는 거 누구다? 프리온이다 라고 했었죠. 그럼 프리온만 오고 나머지 애들은 광우병과는 상관없는 애들이다. XXX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점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그 방어작용에서 훨씬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거든요. 지금은 약간 맛보기로만 해볼게요. 애초에 그 구분에서 세균은 생물이고 바이러스는 중간형이에요. 일단 이거를 기억해야 되고, 자, 공통점은 세균, 바이러스 니네 다 들었을 때 다 어떤 애들이야? 나쁜 놈들이지. 왜 얘들 나쁜 놈들이라 불러? 그치, 얘들이 병을 유발하니까. 나쁜 놈들, 코로나 바이러스 나쁜 놈들이잖아. 그래서 공통점 중 첫 번째는 세균과 바이러스는 대부분이 병원체예요. 병을 유발한다. 그 다음엔 핵이 없다. 그 다음에 핵산과 단백질을 갖는다. 뭐 이런 공통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차이점은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중요하겠지. 세균은 원핵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포막을 가져요. 얘는 세포야. 생물이니까. 근데 이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지. 그럼 세포막이 없는 거지. 그다음 세균은 생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어. 근데 이 바이러스는 중간형이기 때문에 물질대사, 증식, 진화 등의 생명현상이 독립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고 어디서만? 숙주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럼 세균 같은 애들은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하죠. 그럼 세균 감염돼서 병에 걸리면 뭐로 치료해? 그렇죠. 항생제로 치료해야 되고, 바이러스 감염돼서 병에 걸리면 바이러스제로 치료해야 돼요. 요 내용은 세균과 바이러스 이 내용은 나중에 방어작용 배울 때 그때 훨씬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겁낼 필요도 없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막바지에 다 왔어요. 너무 기뻐요. 지금 목이 너무 아파.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성만을 고른 것은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성이야. 기억, 유전물질인 핵산을 갖는다. 이거 맞지? 생물적 특성. 니은, 숙주세포 밖에서는 단백질 결정이다. 숙주세포 밖에서 단백질 결정이다. 이거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이게 생물적 특성이에요? 아니지. 이건 비생물적 특성이야. 틀린 말. 애초에 맞는 말은 맞는 말이지. 바이러스 특성으로. 세포 소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세포 소기관 존재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것도 맞는 말이야. 근데 얘도 비생물적 특성이니까 틀렸고. 숙주세포에 효소가 있다면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 이거 효소 있을 때 물질 대사할 수 있다. 이거 일단 맞는 말이고, 이것도 생물적 특성 맞죠? 물질 대사 맞는 말이고, 돌연변이가 나타난다. 이것도 생물적 특성 맞아요. 단백질 덩어리에서 돌연변이가 나타나진 않겠지. 돌연변이 자체가 생물체 내에서 유전자가 변하는 걸 말하는 거니까. 기억, 리을, 미음이 답이에요. 뭐야 이거? 3번. 다음 중 바이러스가 최초의 생명체라고 볼 수 없는 이유. 왜 그렇다? 얘는 뭐가 있어야만 산다? 숙주가 있어야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최초의 생명체가 되기 이전에 바이러스가 존재해서 살아남으려면 그 이전에 숙주세포가 있었어야 된다. 가연이가 맞았죠? 마치 예전에 나를 보는 것처럼 똑똑하네요. 똑똑하네. 가연이가 답입니다. 헛소리가 이제 막 나오네.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